그다음 이제 361페이지로 다시 기본 예제로 와서 이번에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을 얘가 원재료여야 되죠. 회계상의 원재료가 아니고 순수하게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만 되는 거예요. 사업자에게는 사업자에게 매입할 때는 우리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꼭 수취를 해야 되고, 농어민의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중요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아주 중요한 거, 얘는 많이 빠뜨리더라고. 제조업만 돼요. 농민은 법 문제 하나요. 법인 음식점이라 가정한다면 아래로 쑥 보면서 농민 거 있으면 지워버려야 돼요. 농민은 증빙 안 받아도 되지 하면서 입력하시는 분이 더러 많아요. 우리는 농민 매입부는 제조업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공제율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공제율은 먼저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도 첫 번째 일반 법인은 102분의 2고 중소기업은 104분의 4고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이고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이에요. 지금 제가 쓴 게 이해 배수 순서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규모가 큰 순서라고 표현을 해요.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음식점보다 크잖아. 그럼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보다 일반 법인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시작해서 2, 4 그리고 음식점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크니까 6, 8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 중소제조업하고 법인 음식점 혹은 60억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나오니까 최소한 이 두 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게 있는데, 반영하려면 먼저 우리가 계산서 수취하면 당연히 53번 매입 면세를 할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면 58번 카면을 할 거고, 현금 영수증이면 62번 현면을 할 거고, 그리고 농어민이면 60번 명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가세 날이 붕괴가 없겠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라고 쓰는데, 이때 꼭 주의해야 될 게 적요 6번이라는 걸 선택을 해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이라고 쓰고, 그리고 얼마다 이건 매입할 때요. 지금 매매출 전표 입력 반영이라는 것 지금
매입 시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얼마 얼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사는 이 금액이 자, 우리가 중소제조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원재료를 104만 원치를 샀어요. 104만 원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제율이 104분의 4니까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4만 원이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분계를 보면 우리 차변의 원재료 사올 때 적요 6번 104만 원이 되고 대변에 현금으로 104만 원을 주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4분의 4인 4만 원을 공제해 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4만 원이 늘어나고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되는 만큼 우리는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에서 적요 8번 4만 원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을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분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기억할게. 4월 때부터 이걸 한 방에 처리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매입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변에 원재료 적요 6번 들어가는 거는 그럼 100만 원만 들어가고 4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 될 거고 대변에 돈은 104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분계는 위에 분계 두 개를 합친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근데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걸 여러분이 직접 해도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매입 매출 전표의 의제류 매입 탭이에요. 의제류 매입 탭. 근데 우리 그 전산세무 1급 문제에 저는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답은 전부 다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욕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한도 계산에서 막히잖아요. 한도가 넘어가는데 모르면 뒤집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도 초과로 문제를 내버렸어요. 거꾸로 뒤집는 걸로. 그 다음부터 제가 수업하면서 일단 의제 매입세액 공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라 그러면 무조건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약자잖아. 세무사에서 그렇게 문제 내니까.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 써라 그러면 무조건 의제료 매입 탭에 쓰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뒤집든 한도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뒤집든 아니면 아무 말이 없더라도 입력하라 그러면 여기서 입력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자로 바꿨어요. 자, 그럼 지금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하는데 확정 신고 때만 한도 계산을 하죠. 그죠?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하고 확정 신고 때만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자, 한도 계산을 확정 신고 때 하는데 자, 1기하고 2기가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 말은 1년치 전체 매입액에서 1기에 25%, 2기에 75%라든지 아니면 20, 80이라든지 혹은 80, 20이라든지 50% 이상 차이가 나면
한 과세기간으로 매입액이 치중되게 되죠. 그러면 1영년으로 한도 계산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요. 자, 기억해두세요. 1영년 한도 계산하는 게 여기에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 여기 아래 면세농산물 등은 과세기간별로 한도 계산하는 거고, 오른쪽에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 있죠. 여기가 1영년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도 1년치 1기 2기가 되어 있고, 1영년 매입액도 1기 2기에서 예정 1기 때 공제받은 거, 2기 예정 때 공제받은 거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탭은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한도 계산하는 일반적인 경우, 오른쪽은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 날 때, 1기, 2기가 차이 날 때, 1영년으로 할 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나왔을 때 문제선 당연히 친절하게 제조, 면세 농산물 등 탭에 입력하라 적혀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순간 넌 틀렸구나 이 생각했어요. 문제 적혀 있는 글자를 보고 1년치로 하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자, 얘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란 이야기죠.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의제료 매입으로 입력을 하며 해당 적요를 선택하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며 6번 걸어란 이야기죠. 한도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 금액으로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먼저 아래 중소제조업이니까 농어민 매입분은 상관이 없죠. 그럼 사업자 매입분에서 영양농산하고 1월 상해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1월 상해는 영수증을 받았네요. 그래서 1월 상해 거는 증빙이 안 맞아서 안 되겠죠.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영양농산은 전자계산서니까 문제 없는데 1기 과세기간에 60%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공제는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말은 썼던 안 썼던 일단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사용 상태에 남아있다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고민하도록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월 상해 빼고 전부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 얘는 53번 매입 면세, 얘들이는 60번 명건으로 입력을 할게요. 자, 분명은 다 보리 밀이니까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자, 우리 회사 9103번이었나요? 3번으로 돌아가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죄송해요. 매입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 4월 2일자부터 얘를 의제료 매입 탭에 하라 그랬으니까 위에 오른쪽에 의제료 매입 탭 있죠. 여기에 클릭해서 첫 번째 거 53번 매입 면세고, 자, 품목 수량을 써줘야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다 들어가요. 자, 버리고 수량은 100개, 공급가액은 340만원,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의 아래 1번이 의제매입세 공제고 2번이 재활용 폐장원 세액공제신고서예요. 그래서 1번. 그리고 공제율은 104분의 4니까 숫자 4라고 해서 엔터 치시면 공제액이 나오고, 거래처는 영양농산이고 전자계산서고, 자, 대금은
모두 현금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도 좀 보이게 혼합으로 써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린 차변에 원재료 산 게 340만 원인데 알아서 104분의 4만큼을 부가세 대금으로 빼버렸죠. 원재료 금액에서.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나중에 이런 분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빼버렸으니까. 그죠?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적용 6번을 걸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6번 쓰면은 적용 6번 하면 들어가게 되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 5월 15일 날 농어민거 60번 명건 미리고 50 123만 4천원 의제 매입세액 104분의 4 정명진 분계는 이번에 그냥 현금이라고 하고 적용 6번 이렇게 걸어 주셔도 돼요. 다음 6월 24일 60번 명건 미리고 30 98만원 거래처는 권윤석 현금이고 적용 6번 입력하셨죠?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갈게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서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그럼 세 명 거 다 세 개 다 들어와 있나요? 다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확정 신고니까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과세 표준 계산하는데 이 과세 표준은 우리 과세 기간에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한도 계산은 예정 것 따로 확정 것 따로 한도 계산하는 건 절대 없어요. 예정 때는 임시적으로 하고 확정 때 예정 확정 값 줘서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정 신고 때 했던 거 뺀 나머지를 확정 때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분의 매출액이 우리 교재 아래에 1억 원이고 확정 때 매출액이 2억 원이라서 지금 현재 법인 사업자의 우리 한도가 40%예요. 그럼 과세기간 동안 3억의 매출이 있으니까 의제 매입세액으로 이렇게 사온 거를 1억 2천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기 매입액은 이번 신고 기간 것만 들어와야 되나요? 예전 것도 들어와야 되나요? 당연히 한도가 과세기간 거니까 단기 매입액도 과세기간께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매입액이 있으면 더해줘야 돼요. 예정 때 받은 게 있으면.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없는 걸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 거만 있는데 만약에 예정 신고 때 매입액이 있다면 지금 이건 이번 과세기간에 사온 거죠. 이번에 사온 거니까 예정 거를 더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 부분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예정 때 거 사온 게 있으면 예정 때 공제받은 게 있을 건데 지금 없으니까 여기에 써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신고 기간에 이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면 4월부터 6월까지 아니요라고 해야 새로 불러올 거고 그럼 14번에 43번에 보면
자, 여기에 방금 매입액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공제되는 세액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 들어와서 저장하면, 자, 이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 높여줘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방금 우리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원재료 다 빼면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앞에 이 회계 처리를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사올 때 이렇게 분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풀고 오늘 끝냅시다. 특이한 거 없는 건 그냥 패스하고 특이한 거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자, 563페이지로 갑시다. 자, 회사는 1174로 바꿀게요. 자, 2번 다음에 원재료 매입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분계 포함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면세 원재료 매입 내역인데 김수산이고 농민한테 직접 구매하고 현금 결제했고 당사는 중소제조기업이니까 104분의 4고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과 관련된 제품 매출은 5억 원이다. 2기 예정 신고 시 제품 매출은 1억 원이며 의제 매입액은 1억 400만 원 공제받은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400만 원이 있다.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 계산은 반드시 수행하고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 생산에 투입된다.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라는 게 느낌이 오나요? 그래요? 저는 문제를 봤을 때는 꼭 거기를 써라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답이 계속 그렇게 나와서 이제는 그냥 우리도 아무 말 없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인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자라고 하면 의제료 매입 탭에다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1월 21일 날 농민한테 매입한 거 60번 명건으로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쓸게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날짜 11월 21일 날 60번 명건 수산물이고 수량은 없네요. 자, 금액은 5,200만 원. 거래처는 김수산. 자, 죄송해요. 왜 여기다 쓰고 있어? 의제료 매입에 하자고 방금 말해놓고서. 자, 의제료 매입에 가서 60번 명건 수산물. 자, 여기에 일단 1만 적어 놓을게요. 없죠? 나중 가면 1이라고 써줘야지 돼요. 그래서 5,200만 원이고 1번 의제료 매입이고 공제율은 104분의 4니까 두고 거래처는 김수산이고 분계는 전부 다 현금 결제함. 그럼 현금이라고 해서 저기 6번 걸어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김수산 들어와 있고 그럼 이제 아래 한도 계산을 할 건데
2기 예정 때는 매출액이 1억이고 2기 확정 때는 매출액이 5억이죠. 자, 그럼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돼야 되죠? 지금 예정 때 1억 400만 원 산 게 있었죠. 그걸 더해서 1억 5,6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왜 1억 5,600만 원이 됐는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번에 산 거 5,200하고 문제 예정 때 산 거 예정 신고 때 일어난 거에서 이때 일어난 거에 의제 매입액이 1억 400만 원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 때 거하고 확정 때 거를 같이 더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 스마트A는 이 매입액 쓸 때도 예정 확정 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실수 안 하는데 K랩은 한 칸으로 만들어둬서 사람들이 빠뜨려요. 우리가 칸 두 개면 알아서 잘 쓸 텐데, 그죠? 자, 그리고 이때 공제받은 게 있대요. 400만 원. 그래서 이번에는 200만 원만 공제받는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근데 막상 또 보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세무이급 때 하던 거하고 똑같은데 뭔가 요란한 척 적어놓은 거지 아니면 쭉 쓰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매일 매출 전표 써서 불러오고 한두 계산만 쓰면 돼요. 자, 부가세 신고서 이런 거 없으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2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7번으로 갑시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당사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제조 면세 농산물 등 탭을 이용 작성하시오. 단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 포함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31일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되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왜 이 말이 적혀 있을까? 한도 초과가 발생한다는 말이. 이 말이 살 때 의제로 매입을 해서 의제 매입세액을 전부 다 회계 처리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한도를 초과하면 다시 뒤집어야 되겠죠. 지금 이 분계를 뒤집어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가세 대급금한 거니까 다시 부가세 대급금을 뒤집어서 그리고 원재료를 다시 더 높여줘야 되는 분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분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래쪽에 묻어가지고 원재료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 많이 하게 됐다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래에 우리 과일한테 카드로 결제한 거, 김만복한테 농우민한테 산 거. 우리는 제조 도매업 하는 중소기업이니까 전부 다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면세 농산물 등 탭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영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자, 얘는 면세 원재료 매입한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여기에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면세 농산물 등이라는 건 여기에 쓰란 이야기예요. 이번 문제는 여기에 쓰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저라면 이의제기 신청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50% 이상 차이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면 1학년 안 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원래 걸리는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이번 거 들어오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첫 번째 10월 20일 날 우리는 카드로 면세품 산 거니까 58번 카드 면세고 과일 7,000kg 금액은 7,050만 원. 거래처는 아유 또 이래. 계속 제가 실수하네요. 의제는 매입에 와서 58번 카드 면세로 과일이고 7,000kg 7,050만 원. 의제료 매입에 104분의 4. 거래처는 우리 과일이고 카드사는 BC 카드. 분계는 얘는 뭐 다 외상이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2번 외상이라고 하고 여기에 적요 6번 걸어주면 되겠죠. 하셨죠? 다음 11월 10일 날 노무미한테 산 거 60번 명건 과일이고 150kg 150만 원치 샀고 의제 매입세액이고 김만복 이번에는 현금으로 결제한 거네요. 적요 6번 입력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기간 4월부터 죄송해요. 10월부터 12월. 그럼 두 개가 들어와 있죠. 그럼 2기 확정이기 때문에 제조 면세 농산물 등 가서 얘라고 누르고 이제 커서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앞에는 제가 1기 확정 들어가면 커서가 안 들어가고 2기 확정 때는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래 자료에 1기의 제품 매출이 1억 원이고 2기의 제품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자, 그리고 1기의 면세 원재료 매입액이 4,160만 원이고 2기의 면세 매입액이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4분의 4고 또 1기의 의제 매입세 공제받은 게 160만 원이고 모든 원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품 생산에 생산되었고 2기 예정 신고 기간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다. 왜냐면 지금 이번 확정 때 산 게 전부 다잖아. 그럼 예정 때 산 게 없으니까 얘도 없겠죠. 자, 이번에 이해가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입력할 때 자 보시면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지금 얘네들 사면서 이 금액하고 날짜 10월 20일자에 매입 매출 전표에 이 금액하고 이만큼 지금 총 276만 9,230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한도가 얼마야? 아래 178만 4,615원이잖아요. 그럼 한도를 초과해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방금 이 금액들만큼 살 때마다 부가세 대급금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6만 9,230원에 한도 178만 4,615원 하면 이 금액이 한도 초과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얘를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막 올렸던 애를 한도 초과한 만큼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 줄여주고 차변의 원재료 취득 원가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이건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들어갈 거 아니니까 6번이라고 넣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 금액 구했는지 이해 가시죠?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갈수록 지금 우리 세무1급 시험에서 창의력 있게 뭔가를 여러분들 일을 계속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곰곰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나와요. 1년에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등장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자, 640페이지만 가서 제가 볼게요. 64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중소제조업 영위하고 있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데 전표 입력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어요. 중소제조업이니까 농업인 거 증빙 없는 거 되고 농산물이니까 문제 없고 대웅상사 것도 계산서니까 문제 없죠. 그럼 이게 확정인데, 자, 방금 제가 이 앞에 문제에서 조금 미스가 나 있다고 이야기한 게 지금 아래 문제 포인트 보시면 당구장에 1기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 가액을 1학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은 60%라고 되어 있죠. 한쪽이 둘이가 50% 차이가 나려면 한쪽이 75% 이상이거나 한쪽이 25% 이하야 돼요. 그래야지 둘이가 50% 차이 날 거잖아. 그럼 60%라는 건 한쪽은 40%라서 50%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1학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확정값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 문제를 어설프게 낸 게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놓고선 또 그 일기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죠. 알아서 다 이기 확정으로 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여기에 매출액 쓰고 그리고 항상 잊지 말게 예정 때 의제 매입액 더해주고 세액 공제된 거 써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안 빠뜨리면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자, 제가 앞에 여기에서 여기에 쓰게 되면 우리 얘는 이제 날릴 거니까 여기에 예전 것도 합친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한 거 있죠. 그 부분은 절대 잊지 마세요. 세무이급에는 이상하게 정말 예정 때 매입액이 없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 쓴다고 오해하고 오는데 이것만 들어온다고 오해하고 오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무이급은 거의 다 있잖아.